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An Empirical Evaluation of Columnar Storage Format라는 논문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대표적인 컬럼나 스토리지 포맷 두 개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추후 새로운 포맷을 개발하기 위한 요구들을 도출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컬럼나 스토리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에 용이한 형식이라고 알려져 있고, 따라서 최근에 빅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널리 사용되는 형식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른쪽 그림에 표현된 것처럼 일반적으로 저희가 테이블을 그릴 때 이렇게 행 순서대로 데이터를 적게 된다면 이거를 컬럼나 스토리지에서는 컬럼 단위로 실제 디스크에 어, 프로그램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얻는 이점으로는 먼저 동일한 컬럼 내에서는 데이터가 유사한 형식인 경우가 많아서 압축률 자체가 좋아지게 되고, 더불어서 필요한 컬럼만 특정 컬럼만 테이블에서 읽을 때 디스크에서 그 컬럼만 읽을 수 있게 되므로 종합적으로 이제 디스크에서 호스트로 오는 I/O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컬럼너 스토리지를 널리 쓰이는 형식은 오픈소스인 파켓과 ORC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왼쪽 그림이 파켓이고 오른쪽 그림이 ORC인데요. 둘 다 유사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둘 다 기본적으로 파일 저장을 할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로우 그룹이라는 단위로 나누고, 그 안에서 다시 컬럼 청크라는 단위로 나눠서 이제 페이지에 쭉 저장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로우 그룹이라는 거를 나눌 때, 파켓의 경우에는 어, 특정한 지정된 사이즈의 로우를 기준으로 로우 그룹을 단위를 정하게 되고, ORC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이제 피지컬 스토리지 사이즈를 기준으로 이제 이 로우 그룹의 사이즈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차이점이 나중에 있어서 어떤 성능의 특성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우 그룹 안에는 둘 다 동일하게 컬럼 청크들이 이어져 있게 되는데요. 이 컬럼 청크는 이제 어,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제 이 컬럼 청크들을 이용해서 병렬 리드를 하는데 활용하기도 하고, 이 형식 내부적으로는 이 컬럼 청크 단위로 인코딩을 해서 이제 라이트하는 사이즈를 줄여서 라이트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그 인코딩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파켓과 ORC의 인코딩 방식을 수도 코드로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파켓의 경우에는 딱 보기에도 ORC보다 훨씬 단순한 형태의 인코딩 알고리즘을 가지는데요. 먼저 설명을 쭉 드리면, 파켓의 경우에는 모든 형식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바로 사전 인코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컬럼 청크를 쭉 훑으면서 새로 새로 발견하는 데이터들을 사전에 등록하고 그 인덱스들로 인코딩을 하는 방식인데요. 다만 이러면 이제 그 사전을 저장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파켓에서는 맥스 1MB까지의 사전 사이즈를 제공하고, 이제 한 컬럼 청크 내에서 그 사전 사이즈가 1메가를 넘으면 더 이상 사전 인코딩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사전 인코딩을 진행한 인코딩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시 추가 인코딩을 진행하는데요. 먼저 조건을 보는 게 반복되는 값이 8개 이상이 되면 런랭스 인코딩이라는 걸 진행합니다. 이거는 반복된 값들을 단순히 어떤 값과 반복 횟수 이렇게 인코딩을 단순화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비패킹 인코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비패킹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값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트를 차지하는 값 기준으로 이제 비트 패킹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뭐 100개의 32비트 인티저가 있다고 할 때 가장 큰 인티저가 차지하는 비트가 뭐 4비트짜리라면 이제 전체 100개의 인티저를 4비트로 인코딩해서 저장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파켓이랑 ORC 두 인코딩의 차이가 이후에서 얘기할 성능 차이의 많은 부분을 비중을 가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RC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처음에
바로 딕셔너리 인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스트링 데이터에 대해서만 딕셔너리 인코딩을 진행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NDV 레이시오라는 게 0.8 이하일 때만 진행을 하는데 NDV 레이시오라고 하면 어, Number of Distinct Value의 레이시오로 컬럼 청크 내에서 구분되는 값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하나의 컬럼 청크 안에서 구분되는 비율의 값이 예를 들어 10개 중에 8개 이하라는 말은 10개 중에 2개 이상은 중복되는 값이라는 의미고, 즉 한마디로 어떤 스레시홀드보다 중복되는 값이 많아질 때 그때 사전 인코딩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조금 복잡한 방식으로 나머지 이제 인코딩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다양한 조건을 보면서 인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ORC는 이때 최대 512개의 값을 어떤 워드 버퍼에 쌓아두고 어떤 인코딩 알고리즘이 효율적인지 비교하면서 인코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크게 알고리즘으로선 우선은 아까 파켓에서 8개 이상 반복될 때 런랭스 인코딩을 한 것처럼 여기서도 같은 조건인데요. 다만 조건 숫자가 좀 달라서 3개 이상이면서 10개 이하인 반복 횟수에 대해서 런랭스 인코딩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중에 그러니까 이제 반복 횟수가 10개 이상이거나 혹은 이제 순차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델타 인코딩을 진행하는데요. 델타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시작 값을 기준으로 이후 값들은 이제 어, 델타 값, 즉 그 값 사이의 차이 값들만 저장하는 방식으로 인코딩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뭐 1, 2, 3, 4 이렇게 증가한다고 하면 다 일씩 증가함으로 1, 1, 1, 1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혹시 아웃라이어 값이 있으면 PFOR이라는 것을 진행하는데 아웃라이어 여기서 아웃라이어라고 하면 순차적인 값들 중에서 하나의 값이 평균치에서 훨씬 튀는 값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PFOR이란 것은 패치드 프레임 레퍼런스 어, 인코딩이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델타 인코딩이랑 비슷한데 기준값을 정하고 그 기준값과의 차이값들로 인코딩을 하다가 아웃라이어 값이 나오면 아웃라이어 값을 위해서 별도의 아웃라이어 값도 별도의 기준점으로 저장해 놓고 아웃라이어들을 위한 별도의 이제 또 그 차이값들을 저장해 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조건을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켓과 동일하게 빗패킹으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네, 인코딩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어서 존 맥과 필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맥과 필터는 아까 구조에서 보셨을 때 여기 예를 들어 파켓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 데이터의 푸터 바로 앞에 블룸 필터랑 페이지 인덱스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고요. ORC 같은 경우에는 로우 그룹별로 존 맥과 블룸 필터가 저장되게 됩니다. 그거 역할은 사실 간단한 역할을 하는데요. 존 맥 같은 경우에는 어, 존 안에 있는 어떤 컬럼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 레인지의 미니멈 값과 맥스 값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얻는 효과는 만약에 어떤 테이블 스캔을 쭉 하게 될 때 어떤 특정 값을 찾는다고 할 때 존에 있는 데이터를 실제로 다 읽어오기 전에 존 맵을 봐서 이 민맥스 레인지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이제 그 존을 스킵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존 맵은 두 방식 모두 여러 가지 레벨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둘 다 파일 레벨과 로우 그룹 레벨로 존 맵을 구성을 하고 추가적으로 파켓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페이지 레벨의 존 맵을 구성하고 있고 ORC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정한 로우 개수의 숫자로 존 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디폴트로는 10K 개수의 로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자들이 언급하기로는 어, 일반적으로 파켓의 이 피지컬 페이지 레벨 존맵에 들어가는 컬럼의 개수가 ORC보다 훨씬 많다고 하고 따라서 ORC가 일반적으로 파켓보다 좀 더 파인 그레인드한 존 맵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이 이후에 성능 평가에서도
많은 특성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블룸 필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옵셔널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파켓은 이제 컬럼 청크 레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ORC 같은 경우에는 존맵과 동일하게 동일한 개수의 로우를 기준으로 블룸 필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이런 두 방식의 어떤 성능 특성을 보기 위해서 벤치마크를 돌리려고 했는데요. 저자들은 그래서 앞서서 현재 어떤 벤치마크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종류의 특성들이 어떤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표준적인 OLAP 벤치마크, 예를 들어 TCPH 같은 벤치마크들이 있는데요. 저자들은 이러한 벤치마크들은 어,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을 제공하고 어떤 스큐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제공하지 못해서 실제 리얼월드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큐니스를 제공하는 벤치마크들이 몇 있는데 예를 들어 YCSB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컨피그레이션 스페이스가 너무 작아서 실제 리얼월드 데이터 같은 디스트리뷰션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리얼월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자들이 실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리얼월드 데이터들은 그런 어떤 하이 퀄리티 리소스가 너무 부족해서 실제 이것만으로 뭔가 벤치마크로 운영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새로운 벤치마크 제너레이터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건 일종의 새로운 벤치마크 프레임워크인데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벤치마크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위해서 저자들은 먼저 그 컬럼너 스토리지의 그 각 컬럼들이 가지는 특성들이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그 정의된 내용들을 워크로드 제너레이터에 반영을 하고 이제 사용자가 컨피그 파일이나 아니면 워크로드 템플릿을 넣게 되면 이러한 정의한 특성들을 바탕으로 이제 워크로드 제너레이터가 어떤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컬럼의 데이터 특성뿐만 아니라 리얼월드 데이터셋으로부터 어떤 쿼리에 대한 그런 어, 쿼리에 대한 힌트도 얻어서 그러한 것도 이제 프레디케이츠들을 만들어내서 이제 만들어낸 데이터와 데이터의 쿼리를 줌으로 스캔 쿼리를 함으로써 실제 벤치마크 데이터를 뽑아내는 방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제 어, 그 컬럼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는지 벤치마크에서 어떤 특성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저자들이 정리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이 5개의 특성으로 저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앞에서 설명했던 NDV 레이시오로 얼마나 많은 중복값이 있는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얼마나 많은 널값이 있는지를 추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값들이 각각 얼마나 큰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난 그런 레인지를 가지는지를 보는 디파인이 있고 그리고 이어서 얼마나 컬럼이 정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나 스큐되어 있는지, 어떤 형태로 스큐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벤치마크에서 프로퍼티들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벤치마크의 어떤 프로퍼티뿐만 아니라 실제 워크로드들의 특성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위해서 저자들은 리얼월드 데이터 셋들을 모아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분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모은 데이터 셋들은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태블로라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제공한 어떤 그런 관련된 리얼월드 데이터 혹은 UCI에서 제공한 ML에 관련된 라지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뭐 사용자가 뭐 별점을 매기거나 아니면 뭐 리뷰를 다는 그런 정보들을 모은 로그, 뭐 이런 서비스의 로그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제공한 오픈된 문서들과 그 쿼리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리 정보 아니면 뭐 영화 평점 정보 이런 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 타입의 데이터들을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리얼월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저자들은
다섯 개의 카테고리로 그 워크로드들을 분류했는데요. 각각 BI, 클래식, 지오로그, ML이 되겠습니다. 이제 각 특성에 맞게 앞서 모았던 데이터셋들을 이제 조합해서 각각의 카테고리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더해서 이 각각의 카테고리를 다시 섞어서 코어 워크로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진행된 실험에서 기본으로 이 코어 워크로드가 사용될 것인데 이제 이 각각의 카테고리한 워크로드들을 오른쪽 표에서 그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표는 각각의 카테고리들이 어떤 타입, 어떤 타입을 가지고 어떤 타입이 어떤 비율로 있는지를 표현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지리 데이터나 뭐 클래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스트링 데이터가 많고 뭐 로그나 ML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 플롯 데이터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각각의 이제 이 카테고리들이 어떤 수치의 프로퍼티를 가지느냐를 또 분석한 그래프인데요. 진한 색으로 표현된 곳은 다른 카테고리보다 좀 높은 값을 가지는 항목이고, 이제 연한 색으로 표현된 곳은 다른 카테고리보다 좀 낮은 값을 가지는 특성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늘색으로 된 것이 어떤 중간 정도의 값을 가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BI, 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데이터의 예시를 보면 MVD 레이시오는 아주 낮고, 즉 중복 데이터가 엄청 많고, 널 레이시오는 많으면서 밸류의 레인지는 아주 작다. 약간 이러한 특성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했던 그 저자들이 다른 카테고리들을 섞어서 만들었다는 코어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특성을 가지도록 저자들이 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프레드 셀렉티비티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각각의 카테고리에 있는 데이터들이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의 쿼리를 할 때 라지 스캔을 진행할 그 민감도에 대한 표시입니다. 이게 하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데이터는 어떤 라지 레인지의 쿼리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이런 어떤 지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라지 레인지보다는 어떤 특정한 지점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그런 쿼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이후에 워크로드를 만들 때도 이러한 셀렉티비티를 적용해서 어, 만들기 위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각각의 워크로드의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워크로드들이 가지는 프로퍼티들도 정의를 해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파켓과 이제 ORC의 분석을 진행할 텐데요. 그러기 위한 실험 셋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AWI3 이제 인스턴스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포맷별로 좀 설정해야 되는 값이 있는데 주로 디폴트 값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켓 같은 경우에는 로우 그룹 사이즈가 이제 1메가의 로우들이 하나의 로우 그룹을 어, 형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했던 맥스 딕셔너리 페이지 사이즈는 1메가바이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ORC 같은 경우에 로우 그룹 사이즈는 그 어떤 피지컬 스토리지 사이즈라고 했는데 64메가바이트를 가지게 되고요. 그 어, 인코딩 알고리즘을 설명했었는데 ORC는 이제 MVD 레이쇼가 어느 이하가 되어야지만 그 사전 인코딩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값이 0.8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포맷 모두 블락 컴프레션은 인코딩 이후에 동일하게 진행됐는데 이제 그거는 그냥 스냅피 알고리즘으로 지정을 해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한 벤치마크 리절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카테고리별로 어, 이제 테스트를 돌리면서 어떤 파일 사이즈, 스캔 타임, 슬랙 타임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한 것인데요. 파일 사이즈 같은 경우를 보면 카테고리별로 어떤 경우에는 이제 ORC가 더 작은 파일 사이즈를, 즉 더 좋은 인코딩 효율을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파케이가 더 좋은 효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로그와 ML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특성을 봤던 것처럼
이 카테고리는 상대적으로 플롯의 비율이 많은데 플롯은 여기 저자들이 추가적으로 한 실험 중에 타입별로 어떤 NDV 레이시오를 측정한 것인데요. 플롯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칸일수록 더 낮은 NDV 레이시오를 뜻하는데 어, 인티저나 스트링보다 더 낮은 NDV 레이시오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NDV 레이시오가 작을수록 그 사전 인코딩의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그와 에밀에서는 파케이가 더 효율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클래식과 지오에서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문자열 비율이 높은데 둘 다 문자열 타입에 대해서는 이제 사전 인코딩을 하기 때문에 그건 동일하지만 ORC 같은 경우에는 사전 인코딩으로 생성된 사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코딩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소 파일 사이즈가 더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스캔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파케이가 더 빠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인코딩 설명 드릴 때 보셨겠지만 파켓이 ORC보다 훨씬 단순한 인코딩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코딩 할 때도 훨씬 단순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스캔 타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셀렉트 속도에서는 이제 스캔 속도와 일반적으로 같지만 이 GO의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ORC가 더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GO 카테고리는 MDV가 높은데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레인지를 보는 게 아니고 특정 값을 찾는 어, 것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ORC가 파케이트보다 일반적으로 더 세밀한 존맵을 가지게 되는데요. 존맵이 더 세밀하기 때문에 더 적은 양을 어, 리드를 해도 되고 따라서 GO에서는 더 높은 어, ORC가 더 높은 효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실 수 있듯이 단순히 파켓과 ORC가 어느 하나가 더 우월한 것이 아니고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이 포맷의 특성과 워크로드의 특성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어,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코딩에 의한 컴프레션 레이시오인데요. 인티저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여기가 인티저와 플롯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이제 프로퍼티별로 값을 바꿔가면서 이제 파일 사이즈를 측정한 것인데 인티저의 경우에 NDV 레이시오를 보면 비율이 낮을 때는 사전 인코딩을 하는 파켓이 더 좋지만 NDV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더 정교한 알고리즘을 가진 ORC의 효율이 더 좋게 됩니다. 그리고 GPR 같은 경우를 보면 GPR 값이 커지면 스큐니스가 올라가게 되므로 둘 다 효율이 좋아지긴 하지만 ORC가 더 공격적으로 런랭스 인코딩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설명한 것처럼 파켓은 8 이상의 반복이 있어야지만 런랭스 인코딩을 시작하지만 ORC는 3 이상부터 런랭스 인코딩을 시작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파일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도 같은 경우를 보면 어, 기본적으로 파켓이 더 높은 효율을 보이지만 정렬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델타 인코딩과 FOR 인코딩을 사용하는 ORC가 더 효율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파켓은 사전 인코딩을 수행하므로 실제 원본 레인지가 얼마나 넓던 간에 이미 사전 인코딩에 의해서 사전의 인덱스로 다 대체가 됐으므로 어, 어떤 레인지에 대한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ORC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 같은 경우에 사전 인코딩을 안 하고 원본 데이터로 인코딩을 하기 때문에 레인지가 넓어질수록 그 레인지 자체를 저장하기 위한 어떤 파일 사이즈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롯 같은 경우에는 파켓이 모두 우월한 성능을 보이는데요. 이는 플롯의 데이터 특성상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어, 사전 인코딩의 효율이 높고 이제 ORC 같은 경우에는 플롯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코딩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디코딩 스피드를 보겠습니다.
이제 각 파일에 대해서 전체 테이블 스캔을 하고 나서 I/O 시간과 디코딩 시간을 별도로 측정을 했는데요. 어, 인트와 스트링의 경우 간단한 인코딩 기법을 사용하는 파켓이 이 디코드 시간 자체가 짧아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롯 같은 경우에는 ORC는 인코딩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디코드 시간이 훨씬 짧아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인코딩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 IO는 파켓의 IO보다 더 크지만 디코드 하는 비용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부분에서 현대의 스토리지 성능이 점점 증가하면서 IO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 CPU 사용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우로 이제 데이터 런랭스, 즉 데이터가 동일한 데이터가 반복되는 이 랭스를 늘려가면서 테스트를 한 것인데, ORC 같은 경우에는 어, 런랭스 인코딩을 반복되는 숫자가 3일 때부터 진행을 하기 때문에 런랭스가 3부터 바로 파일 사이즈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고, 대신에 스캔 타임이 그 순간에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코딩이 아닌 블락 컴프레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사실 주제는 앞선 내용과 비슷한데요. 동일하게 CPU 로드의 중요성을 보이기 위한 실험입니다. 이제 ORC 의 플롯 같은 경우에는 ORC는 기존의 플롯에서 인코딩을 안 하기 때문에 컴프레션을 하면 데이터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이 디코드 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코딩으로 인해서 일부 압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압축 알고리즘을 돌린다고 해서 어떤 게 아주 크게 사이즈가 감소하는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GSTD 알고리즘을 통해서 일부 사이즈 감소를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는 앞서 봤던 것처럼 반대로 어떤 이 디코드 타임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다른 실험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자 함인데요. 어, 이제 여러 인스턴스 위에서 이제 컴프레션을 한 것과 안 한 것의 그 ORC 테스트를 돌리면서 성능을 확인한 것인데, ST1부터 IE1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EBS에 있는 이제 스토리지로 돌렸고요. NVMe 같은 경우에는 AWS 인스턴스에서 돌린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S3는 이제 뭐 S3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스토리지 성능이 이렇게 갈수록 S3를 제외하고 일로 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데, 스토리지 성능이 낮을 때는 컴프레션을 안 하면 이 IO, 옅은 색이 IO의 비중인데, IO의 비중이 너무 커져서 낮은 성능을 보이지만, 스토리지 성능이 어느 이상 증가하게 되면 IO의 비중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대신에 그 때문에 디코딩의 비용이 크게 보이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압축을 안 한 것이 성능이 더 좋게 됩니다. 그리고 S3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것은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컴프레션을 안 하면 IO의 비중이 높게 보이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와이드 테이블에 대한 특성을 보는 것인데요. 최신 이제 ML 트레이닝에서는 어떤 이제 테이블의 어, 그 특성이 엄청 다양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테이블이 엄청 와이드해지는 게 아주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 파켓과 ORC에 대해서 이제 이 피처의 개수를 테이블을 점점 와이드하게 만들면서 테스트를 돌렸을 때 점점 이렇게 리니어하게 성능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파켓과 ORC 모두 앞에서 설명했던 뭐 존맵이라든지 이러한 메타데이터들이 어떤 랜덤 액세스를 위해서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현대의 구조에서 조금 불합리한 점이라고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RC 같은 경우에는 파켓보다 더 급격하게 성능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이유는 어, 파켓은 고정된 로우 개수의 그 로우 그룹이 정해지지만, 이제 ORC 같은 경우에는 로우 그룹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우가 넓어지게 되면 하나의 로우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로우 개수가 계속 작아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코딩을 할 수 있는 컬럼 청크 자체도 작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나로 인코딩 될 수 있는 게 쪼개진다든지 인코딩 효율이 안 좋아지면서 더 급격하게 성능이 안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성능 특성으로는 이제 유사도 검색을 해서 성능 측정을 하였는데요. 먼저 SSD와 S3 환경 두 가지에서 돌렸는데, 밑에 조금 연한 색이 SSD고 위에 진한 색이 S3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봤던 것들과 유사한 관점인데, SSD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ORC가 더 세분화된 존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시뮬레이트 서치를 함에 있어서 리드의 그 리드 앰플리피케이션이 더 적어서 보시면 이게 낮을수록 좋은 성능에서 ORC가 더 좋은 성능을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배치 사이즈가 커질수록 한 번에 읽을 때 파일의 대부분을 읽어오기 때문에 점점 그 효과가 좁혀지긴 하는데요. 반면에 이제 S3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반대로 ORC가 더 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이는 이제 S3의 레이턴시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보신 그림이지만 파켓 같은 경우에는 모든 존맵들이 이 파일의 푸터 위에 모여 있고, ORC 같은 경우에는 로우 그룹별로 이제 존맵이 이렇게 로우 그룹별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요. 따라서 존맵을 봐서 이제 이 존을 읽을지 말을지 가져와야 되는데, 파켓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여러 존맵을 가져오기 쉬운 반면에 ORC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이 S3 get 명령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낮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GPU를 사용한 실험에서의 특성입니다. 이제 QDF를 사용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에로를 사용해서 두 개를 비교한 것인데, QDF를 사용했을 때는 여기서 보시면 점선으로 이루어진 성능을 보시면 되는데요. ORC의 성능이 더 좋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ORC가 더 작은 존맵을 가지기 때문인데, QDF를 돌릴 때 그 가장 작은 단위의 존맵이 이제 GPU의 각 스레드 블록에 할당되기 때문에 ORC의 병렬성이 더 높아서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LO에서 돌린 성능은 이거는 사실 크게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데, 이제 파켓 같은 경우에는 LO에서 병렬성을 지원해서 성능이 오르는 반면에 ORC는 LO에서 병렬 리드를 지원해주지 않아서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SSD 평가에서 이런 성능을 보이는 과정에서 이제 그래픽 카드가 얼마나 맥스 스루풋을 찍었는지 그 비율을 관측하였는데요. 되게 낮은 비율들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어, 파켓과 ORC 모두 여기서 사용하는 인코딩 알고리즘들이 병렬 처리용으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 GPU의 병렬성을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고, 그것이 이 스루풋의 피크를 못 찍는 것의 원인이라고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컴프레션을 하는 실험을 볼 텐데요. 기존의 CPU의 실험을 할 때랑은 별개로 이제 여기 주황색과 파란색이 컴프레션을 한 데이터인데, 로우 카운트가 어느 이상 증가하게 되면 컴프레션을 한 것이 더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로우 카운트가 증가할수록 이제 병렬 리드를 할 수 있는 그 존의 개수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GPU의 병렬성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이에 따라서 IO의 비중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GPU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압축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어, 저자들은 이번 논문에서 이제 파켓과 ORC의 어떤 이 보편적인 컬럼나 포맷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 두 포맷의 인터널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머라이즈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이러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리얼월드 데이터를 통해서 벤치마크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고 구현하였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하면서 미래에, 미래에 사용될 컬럼나 포맷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어떤 디자인 고려 사항들을 정의하였다고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